창문에 제가 부착시킬 수 있는 것으로 일반 비닐에다가 색깔을 좀 넣어가지고 고급스럽게 넣으면 되죠. 색깔이 나왔던 그래서 그 창문에다가 그 접착제를 붙인 그 비닐을 말했죠. 그걸 이제 붙여가지고 창문에다 단열도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다 검은색이라든지 너가 썬팅 필름 역할도 할 수 있고 싸게. 네, 그렇게 이제 비닐을 가공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뭐 베란다 창이라든지 기타 작은 창 이런 모든 것에 되겠습니다. 기타 용도가 다양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다 뭐 PP 계열이라든지 아니면 뭐 P 또 PET 이렇게 석유화학 계열의 모든 것 그런 것들을 가공해서 아주 얇게 가공해가지고 창문에다 붙일 수 있고요. 투명하게 붙일 수도 있고 그냥 색깔을 넣어서 썬팅 필름처럼 암막 커튼 하는 사람 많아요 요새. 썬팅 필름처럼 들어가면 오히려 더 싸게 할 수 있지 않아요. 부착이 일단 접착제가 있어야 되니까 부착이 쉽고 접착제로 인해서 얼룩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얇게 가공을 해서 이걸 하시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떤 뭐 창문에다가 제가 합성섬유 나일론 이제 창문은 투명도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합성섬유 나일론 비투갈 90%짜리를 창문으로 만들자라고. 또는 기타 플라스틱 창문도 다 됩니다. 석유화학계의 플라스틱 창문도 단가 때문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다 됩니다. 일반 합성섬유 나일론으로 그냥 사셔도 되고요. 어떤 유리창을 대신할 소재이기 때문에 좀 투명도를 위한 것이 좀 돈 들여도 괜찮다 그러면 이제 합성섬유 나일론 90%짜리로 창을 만드는 겁니다. 기존에 플라스틱이 두꺼워가지고 빛의 굴절률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유리창을 대신할 수 없었는데 그래서 그런 기술 고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러면 얇게 여러 판을 해서 그렇게 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만드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럼 투명도도 훨씬 좋아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단일로 이 합성섬유 나일론 비트갈 90%짜리나 그냥 일반 합성섬유 나일론 기타 석유화학 계통의 플라스틱 창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뭐 여러 겹으로 해서 만들 수 있고 유리창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가운데는 유리창 합성섬유 나일론 비트갈 90%짜리 이렇게 그것이 안팎으로 있어가지고 어떤 충격 같은데 태풍, 지진 이렇게 뭐 일반 상점이나 보석 상점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그 가운데 유리창을 대신해서 합성섬유 나일론 창이 밖으로 들어가고 안팎으로 들어가고 안에는 아크릴 창문이 들어가서 충격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뭐 각종 그 아크릴 제품을 투명대 때문에 상자도 만드시고 쓰이는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바로 앞에다가 얇게 어떤 합성섬유 나일론 비트갈 90%짜리 얇게 판을 붙여서 좀 충격에 강한 그런 아크릴 상자나 아크릴 제품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거기다 뭐 PP 같은 소재를 아주 얇게 가공을 해가지고 아크릴에 붙여서 아크릴 상자를 좀 이렇게 깨지기 쉬운 이런 단점을 해결할 수 있고요. 아크릴 제품에다가 합성섬유 비투갈 90%짜리를 섞어가지고 좀 더 충격에 강한 그런 아크릴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상자로도 사용하고 그 가공 그렇게 해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 나가서는 뭐 보석 상점이다 일반 뭐 상점이다 그랬을 때 특수 용도로 합성섬유 나일론 비투갈 좀 투명도를 좀 원하고 좀 단가가 세도 괜찮다면 합성섬유 나일론 비투갈 95%짜리로 필름을 붙여서 자동차 이게 방탄 차량에 쓰이는 그런 필름이나 아니면 PP를 붙여가지고 PP 같은 것을 붙여가지고 창문을 만들어서 얇게 들어가든 이제 가운데는 PP가 들어간 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외부는 충격에 견딜 수 있고 어느 정도는 두께가 있어요. 그걸로 이제 앞에 전면 유리창에다가 접합을 하든지 아예 그걸로 유리창을 만들든지 이렇게 잘 깨지지 않는 그래서 방탄 차량에 쓰는 그런 필름을 붙이거나 아니면 PP 계열로 그냥 얇게 해가지고 같이 접합을 시켜가지고 그걸로 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일반 유리창도 그렇게 만들 수 있고요. 잘 깨지지 않게 뭐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보석 상자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뭐 커피숍 같은 데도 그걸 할 수 있어요. 일반 사무실 유리창에도 이걸 쓸 수도 있습니다. 모든 형태의 창문에도 합성섬유 나일론 비트가이 90%짜리 플러스 방탄 필름 거기다 방탄 필름 대신 단가가 싼 PP나 이런 석유화학 계통의 모든 것을 쓸 수 있습니다. 이 합성섬유 나일론 비트가이 90%짜리가 제일 투명도가 좋지만 이걸 대신해서 다른 플라스틱이 사용돼도 괜찮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고 이제 여기다가 그 합성섬유 이렇게 나일론 이렇게 창으로 이렇게 아파트 베란다 창이나 일반 기타 창문을 만들었을 때 일반 천연 돌가루, 천연 돌가루라든지 아니면 금속가루, 뭐 금색, 은색, 기타의 플라스틱 가루, 이렇게 금색, 은색, 기타의 여러 가지 가루들을 섞어서 금색, 은색, 뭐 이렇게 메탈색, 다양한 색을 넣어서 환상적인 창문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걸 이제 아트월, 그다음에 식탁 같은데 까는 이렇게. 그래서 뭐 그렇게 단가가 세면은 그래서 굳이 뭐 투명도를 원하시면 일반 유리를 대신해서 합성섬유 나일론 90% 비트가이 90%짜리를 쓰든가 아니면 일반 플라스틱을 쓰든가 거기다가 이제 플라스틱에다가 플러스 PP를 접합을 시켜 일반 식탁 같은데 유리를 대신해서 깔아가지고 쓰거나 기타 다른데도 이런 식으로 방법으로 쓰일 용도는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자동차 이제 방탄 차량 자동차 같은데도 보면은 이것을 쓸 수 있다. 플라스틱 전문 합성섬유 투명도를 어차피 자동차는 썬팅 필름을 붙이기 때문에 합성섬유 그 비트가이 90%짜리도 쓰일 수 있지만 기타 다른 플라스틱 첨문도 여러 겹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필름을 붙여가지고 자동차 유리창으로 들어갈 수 있다. 특히 전면 유리창도 이렇게 충격 때문에 이렇게 깨져가지고 날카롭게 운전자가 다치지 않게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이 충격 부분을 갖다가 안쪽으로 PP 같은 것을 아니면 방탄 필름을 이 운전석의 안쪽에 차량 내부에 그것을 같이 넣어가지고 방한 단열도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시면 운전자가 다치지 않게 되는 충격 때 이렇게 날카롭게 찔리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그때 이렇게 PP 같은 거나 뭐 이렇게 이 필름을 안쪽에다 붙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대신 습기 같은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대비가 있었으면. 그래서 그 플라스틱 창문으로 자동차 옆에는 깨고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깨고 나가야 되니까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그거는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옆에를 끼고 나가지 못하는 이렇게 자동차 사고 날 때 탈출을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전면 유리창은 상관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실험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전면 유리창에다가 이렇게 그냥 방탄 필름 방탄 차량에 쓰는데 방탄 유리 그걸 쓸 필요는 없고 일반 그냥 유리 이렇게 자동차 유리에 쓰이는 그런 필름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쪽에다가 PP라든지 이런 약간 푹신하죠. 그래서 그거를 얇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서 플라스틱으로 이제 자동차 앞유리 만들 때는 그게 낫지 않을까. 군용 차량 같은 경우는 그냥 약간 그렇죠. 방탄 필름 같은 거 붙여가지고 플라스틱으로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군용 차량에는 플라스틱을 여러 겹으로 해가지고 안에서 방탄 필름 붙여서 방탄 차량으로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전면이라도 하면은 좋죠. 군용 차량도 탈출을 해야 되는데 유리를 못 깼을 때, 물 같은 거 이렇게 찼을 때 그게 조금 문제가 됩니다. 어쨌든 전면이라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이게 PP나 P 이런 것들에게 뭐 그다음에 석유화학 계통에 PP나 P 뭐 페트 소재도 괜찮죠. 그래서 PP 종류도 종류가 많기 때문에 어떤 모든 석유화학 계열의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가지고 창문에다 부착을 한다 그랬죠. 이렇게 접착제를 붙여가지고 창문에다 붙이는 비닐. 그거에다가 색깔을 좀 고급스럽게 넣어가지고 썬팅 필름을 대신할 수도 있고 다양한 색이 들어가서 비닐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접착제로 붙여서 창문이나 이런 데다 기타 다른 데 붙여도 되겠죠. 아니면 PP 같은 거나 이런 것을 얇게 가공을 해서 나중에 이렇게 접착제 때문에 지저분해지지 않도록 붙이고 창문에다가 이렇게 단열을 만들고 거기다가 돌가루 같은 거나 각종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금속가루에 섞어가지고 환상적인 그런 것들 제품을 만들어서 그런 창문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검은색 같은 것을 해가지고 썬팅 필름을 대신할 수도 있어요. 안쪽으로 어차피 저기 암막 커튼을 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식탁보로도 식탁보가 아니라 식탁의 유리로 지금 저도 이제 PP 계열을 사용해서 식탁 유리를 대신해서 유리는 깨지니까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합성섬유 나일론 비트가 90%짜리는 아니 그냥 일반 합성섬유 나일론 또는 플라스틱 제품으로 판을 만들어서 거기 딱 하셔도 돼요. 그때 이제 돌가루 같은 거 천연 돌가루 이제 생형색색에 그걸 섞어주거나 아니면 거기 뭐 플라스틱 같은 것들도 이렇게 가루로 만들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이쁘게 만드는 거는 이게 금속가루, 메탈 금속가루를 섞어서 금색이라든 은색 뭐 이런 것도 다양하게 섞어가지고 안에 넣어서 환상적인 식탁에다 유리 까는 거 대신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석유화도 플라스틱으로 대신할 수 있고 PP 제품도 PP 제품이나 기타 뭐 PE 제품 물론 식탁에 위에 유리를 대신에 깔더라도 그것도 이제 약간 환상적인 색깔이 들어갈 수 있다. 환상적인 색깔, 무늬, 돌가루 이렇게 환상적인 돌가루 들어가서 그 어떤 대리석 느낌도 낼 수도 있고요. 대리석 느낌도 낼 수 있고 이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대리석보다도 환상적인 그런 무늬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미술 작품이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식탁에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자 같은 데나 어떤 가구 같은 데도 이게 합성 석유화학 계통, 이렇게 플라스틱 계통으로 의자를 만드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약간, 할 때, 그때 이제, 그때도 돌가루 같은 것은 PP 아니라 석유화학 계통의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의자 같은 거 만들거나 가구를 만들 수 있어요. 또는 합성섬유 나일론 이런 창을 만들듯이 이런 걸로 의자 같은 가구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가구를 만들 때도 뭐 하이그로시처럼 만들거나 더 좋게 만들 수도 있겠죠. 가구를 만들 때도 거기다 돌가루 같은 거 섞어주고 이러니까는 천연 돌가루 있어요. 형형색색의 잡석이라도 외국에 수입 그다음에 뭐 각종 금속 느낌이 나는 이런 가루, 기타의 가루들을 섞어서 아트적인 소재를 그림 같은 거 들어가도 되고 무늬가 들어가도 되고 색깔이 다양하게 싼 염료를 쓰면 싸게 나오고 비싼 염료를 쓰면 비싸게 나오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때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 이런 것들 가구나 이런 것들 만들 때 섞어주면은 기타의 코팅제를 섞어주면 환상적인 색깔이 나옵니다. 이 염료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미술 물감이라든지 모든 형태의 몸료, 자동차 도색, 가구 도색 또는 우드 스테인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기타의 모든 비행기라든지 모든 형태의 이런 부분들에게 염료 부분, 그다음 실을 염색을 한다든지 뭐 실의 종류가 뭐가 됐든 간에 천 같은 염색할 때 염료 부분에 또는 도금액 이런 데도 유리석용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유리막 코팅제 이런 코팅제를 쓰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색깔이 틀려져요. 발색이.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 각종 실리콘에 곰팡이 안 쓸게
에어컨 그 살균할 때 쓰는 곰팡이 살균할 때 곰팡이 액상제제를 실리콘에 다 섞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걸로 이제 특히 그 욕실용 그레이즈용으로 해서 미술 물감을 염료를 섞어가지고 만들어도 전혀 손색이 없다. 아크릴 물감도 있잖아요. 아크릴 물감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셔도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실이나 각종 실 같은 데나 천 같은 데도 그렇죠. 이 그냥 코팅제를 기타의 유리석연 코팅,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 기타의 코팅제를 섞어서 실이나 천을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모든 플라스틱을 만들 때 모든 플라스틱을 만들 때도 유리석연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 이런 코팅제를 넣어서 만드시면 색깔 자체가 틀려집니다. 색상 자체가 기타 그냥 뭐 염료하고 상관없이 플라스틱 자체에도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뭐 PP나 P 뭐 이런 제품에도 이걸 섞어서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프로테이즈를 섞어서 번들거리지 않게 그렇죠. 번들거리지 않게 그냥 윤택이 광이 나고 윤택이 나는 그런 제품으로만 물론 플라스틱 창문에도 섞어서 만들 수 있고요. 합성섬유 나일론 창도 그렇고 아크릴에도 섞을 수 있어요. 유리석연 코팅,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 그러면 좀 더 광이 좀 더 윤기가 나는 그런 아크릴을 만들 수 있고 PP나 P 이런 제품들 석유화학 계통의 이런 제품들에게도 이걸 섞어줄 수 있어요. 비닐에도 섞어줄 수 있고 이렇게 만드시면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제가 비닐에 물 잘 안 새는 비닐을 말씀을 드렸죠. 거기다가도 의류 방수제나 기타의 방수제, 유리석인 코팅제, 세라믹, 유리막 코팅제, 기타의 코팅제를 섞어서 비닐을 만들면 방수가 잘 된다. 얇게 만들어도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모든 종이 박스에 그 에어컨 살균할 때 쓰는 그 곰팡이 액상제제 그것을 섞어서 기타의 곰팡이 액상제제를 기타의 제품 섞어가지고 이렇게 하시거나 종이 포장지 같은데 섞어서 하시면 제 기술 곰팡이 안 쓸게도록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MDF 제품 만들 때도 이것을 곰팡이 액상제제를 섞어서 만드시면 곰팡이 너무 잘 살아요. 석고보드도 합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다 유리석연 코팅제,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제를 같이 섞어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가구 만들 때도 필요하니까요. 가구 만들 때 MDF가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우드 스테인 같은 데도 넣어도 역시 마찬가지. 기타의 다른 나무에 칠하는 종류 페인트에도 이런 유리석연 코팅제,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제 이런 거 들어가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MDF 같은 데도 이렇게 돌가루나 기타 여러 가지 이렇게 어떤 기타의 가루들을 섞어가지고 환상적인 색깔이 나오게 할 수 있어요. 그 MDF에다가 좀 이렇게 이런 아트적인 MDF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가구를 만들 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석고보드에도 그럴 수 있고, 그 다음에 MDF에다가 뭐 각종 그 플라스틱 계통에 뭐 합성섬유 나일론뿐만 아니라 기타의 플라스틱 계통을 접합을 시켜가지고 MDF를 만드시는 PP 계열 이라든지 석유화학 기타 P 석유화학 계통을 이것을 같이 접합을 시켜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가구에다 이렇게 머리 부딪히면 안 좋으니까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석고보드 사이에 PP 같은 이런 단열재가 들어가든지 단열재 들어가는 석고보드 또는 PP나 P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내부를 외부에다가 충격을 충격으로부터 보호해서 어느 정도는 좀 도움이 되게끔 그렇게 하거나 뭐 플라스틱 그 투명도 있는 그런 플라스틱을 접합을 시켜서 석고보드 만드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석고보드에도 돌가루 같은 거 들어가거나 이렇게
그래서 환상적인 색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기타 다른 가루가 들어가서 금속 소재의 느낌을 줄 수도 있고요. 소코보드가 좀 다양화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MDF도 좀 다양해지고, 합판 같은 데도 합판에다가 PP 같은 것을 얇게 부착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방수에 조금 강한 이런 합판이 나올 수도 있고요. PP 제품들 아니면 플라스틱을 좀 접합을 시켜가지고 아주 얇게 접합을 시켜가지고 합판하고 섞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일반 아파트 베란다 창이나 사무실 창 이런 데다가 이렇게 바로 딱 붙여가지고 뒤에다가 이렇게 레일식으로 해서 플라스틱 창 만들자라고 했죠. 그래서 아니면 그 작은 창 같은 거 열고 닫고 식으로도 되고요. 그걸 이제 방범에도 좋아요. 아파트 유리창, 아파트 베란다 창이라든지 이게 전원주택 같은 데도 이게 통유리로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 깨고 들어올 수 있잖아요. 외부 침입자가. 그러면 그거를 밖에다도 붙이지만은 안쪽에다 따로 그 문을 만들어서 단열도 되고, 아파트 베란다나 이런데 베란다 창 바로 뒤편에 탁탁 붙여가지고 단열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창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 방범대 돼. 그것을 딱 잠금 구조로 만들어주고, 그러면 쉽게 안 깨지도록, 또는 그것을 잘 안 깨지도록 아예 필름이나 기타 PP 같은 것을 유리사에 접합을 이렇게 플라스틱 창문에다 접합을 시켜서 잘 안 깨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방범창 같은 거 만들어도 그거 뜯고 들어오거든요. 뜯고 들어오면 일반 가정용 그 창문이 있단 말이에요. 창문이 있으면 거기다가 뒤편에도 이런 투명 유리창이 아니라 투명 플라스틱 창을 잘 안 깨지도록 필름을 붙이거나 아니면 PP 계열 이런 것들을 붙여가지고 플라스틱 창문 사이에 붙여가지고 얇게 가공해서 하면 충격에도 잘 안 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금으로 해서 방범창을 안쪽에다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단열도 되면서 이렇게 소음 차폐도 되잖아요. 소음 차폐도 되고 외부로부터 들려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만들자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방범창도 뚫고 들어오는데 이게 창문 열고 깨고 들어왔다 할지라도 안쪽에다가 이런 플라스틱 창문이 레일식으로나 여닫이식으로 기타 다른 식으로 해서 다른 식으로도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 갖고 딱 잠금 구조를 만들어 주면 외부 침입이 상대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자신이 열을 환기시킬 때는 열면 되니까요. 잠금 장치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근데 이제 잘 안 깨지게 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창문 플러스 필름 또는 PP 계열을 그냥 싸게 붙여가지고 사이로 그 안에 사이로 들어가겠죠. 그렇게 해서 잘 안 깨지게 하는 식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단가 차이가 좀 있겠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필름, 자동차 필름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일반 필름, 그다음에 좀 비싼 거는 방탄 필름이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방탄 차량에 들어가는 필름이 들어가고, PP 계열 이런 것들 들어가서 자기 집에 보안 외부 침입자가 미국 같은 데도 그러잖아요. 외부 침입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창을 통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시면은 제 기술 창 바깥에다가 바깥의 구조에다가 하셔도 되지만은 이렇게 내부 안에 방범창을 따로 만들어서 창틀에다가 끼워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단열도 되면서 단열이 돼요. 단열이 되면서 외부 침입으로부터 막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플라스틱 계통은 굉장히 합성섬유 나일론 90%짜리는 제가 보기에는 투명도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 겹으로 가공해서 창문을 만드시고 있다가 좀 아트적인 무늬가 들어가면 돌가루 같은 것들 섞어주거나 기타 다른 가루를 섞어서 아트적인 무늬도 들어가고 환상적인 생유리도 만들어서 생유리로도 가능하다, 가공이 가능하다. 싼 염료 쓰면 싸게 나오고 비싼 염료 쓰면 비싸게 나온다. 섞어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다가 PP 같은 거 일단 방탄 차량에 들어가는 그런 필름이라든지 기타의 자동차 유리에 들어가는 필름을 써서 잘 안 깨지게 어떤 보강을 하거나 또는 PP 같은 거 싸게
PP나 PE, 석유화학 계통의 이런 제품들을 섞어서 제품으로 잘 안 깨지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의 창틀에 약간 여러 개의 유리창이 들어가는 경우, 하나의 창틀에 세 개나 네 개도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의 창틀로 그러면 두 개의 창문을 만드는 효과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단열을 하시는 것은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플라스틱 안쪽에는 유리창이고 플라스틱으로 바깥에나 안쪽으로 바깥 안으로 플라스틱 창 그 중에서도 합성섬유 나일론 비트광이 90%짜리를 하셔도 되고 합성섬유 나일론 90%짜리 플라스틱 창에다가 유리와 각종 유리석영제 세라믹과 유리막 코팅제를 섞어서 제품을 만드시거나 외부에 바를 수도 있다. 그래서 빛을 좀 덜 투과하게 아니면 썬팅 필름 하셔도 되죠.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일단 남의 기술을 기타의 플라스틱 창문은 석유화학 계통의 플라스틱 창문은 다 됩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도를 하면 꼭 그게 YTN에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하면 YTN에서 꼭 이렇게 보도를 하고 이렇게 제 기술이 거기 다 있어요. 지금 참 안타깝습니다. 네.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그다음에 포항공대, 이게 카이스트, 한국과학기술원, 저작권 협회 같은 저작권 과학기술과 관련해서도 저작권이 아니라 지적재산권 협회 같은 데도 광고 내시던데, 그다음에 서울시라든지 각종 지방자치단체, 정부의 여러 기관들이 거기다가 그때 뭐더라 정부의 여러 기관들이 지금 거기다 광고를 계속 냈었거든요. 한동안 꽤 오랫동안 주한미 대사관도 거기도 미군 활동 보도하고 이렇게 광고를 냈었고요. 기타에 광고를 낸 데가 많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한류 스타들도 광고를 거기다 꽤 냈었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나라든지 이렇게 방산그룹들 이런 데도 광고를 많이 냈었고요. 그다음에 LG그룹, 현대기아차 그룹, 기타 다른 그룹들도 광고를 많이 오랫동안 계속 냈습니다. 네, 그리고 페이스북은 회원이 개인으로서는 5,000명이 최대라서 근접하고 있거나 그렇게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거의 대부분 회원들이 많고요. 굉장히 댓글도 많이 달립니다. 엄청 달리죠. 근데 그 다음에 요즘은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유튜브 주소를 거기다 써놨고요. 유튜브는 구독자가 지금 60몇 명밖에 안 되는데 조회수도 낮고 그런데 그래서 꼭 하면은 거기 꼭 그게 나온단 말씀이죠. 페이스북에도 그거 다 써놨고요. 기본 기술 같은 것들을 여러 가지 댓글로 그다음에 동영상으로 다 해놨습니다. 남의 기술을 좀 도덕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달라고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적재산권법도 있는데 유명무실한 거. 개인으로서는 소송이 좀 어렵고요. 제가 얘기를 하면 꼭 제품화되어서 제품이 쫙 깔리거나 참 당황스럽습니다. 어쨌든 저한테 기술을 사가신 분들이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